네, 안녕하십니까. 동형 모의고사 2분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법률적 성질이 다른 것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경계.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예, 경계는 고칠 겸 고칠게, 고치고 고치는 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다?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거 있죠. 1번 취소, 2번 상호 계산, 상계, 3번 추인, 5번째 문제 전부 다 단독행입니다. 그래서 4번만 경계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 자, 경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있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계약, 그 다음에 뭐죠? 쌍방대리, 그죠? 원칙적으로 뭐 한다? 허용되지, 금지됩니다. 이에 충돌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뭐가 없는 경우? 이에 충돌이 없다면 가능하겠죠. 이 충돌 없는 경우에 대표적 예가 뭐죠? 본인이 허락했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본인이 허락하거나 또는 뭐죠? 네, 채무이행. 그래서 이 채무이행할 때 이 채무가 뭐다? 네,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안 되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이 경계입니다. 경계는 고칠 겸 고치는 새로운 합의. 경계 또는 대물변제. 자, 경계나 대물변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거기서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 법정 추인에서. 무슨 추인이요? 네, 결함에서 벗어난 후, 그죠? 자, 미피피 상태, 착오 상태, 사기 강박, 이 상태에서 뭐한 후? 벗어난 후. 자, 취소권자하고 무슨 권자하고? 취소권자하고 상대방께서 만나서 구채무 고치고 신채무 합의, 고치고 고치는 합의,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면 경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건 무슨 추인이 된다? 법정 추인이 된다라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몇 조에서? 145조에서. 그래서 고칠 겸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가 뭐다? 경계. 자, 두 군데에서만 한번 기억하세요. 일단 자, 정답 4번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 유효를 찾으라는 얘기죠. 정답은 3번.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목전한 경우는 유효. 1, 2, 4, 5번은 전부 다 무슨 사유? 무효 사유고 어디? 후발적 불능만 뭐하다? 유효. 자, 됐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사실인 관습은 도대체 어디쯤에서 나오는 얘기일까? 이거는 법률행위 목적 내용이 뭐 하자는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석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있을까요? 네, 당사 기도하는 뭐죠? 목적 가지고 원했던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그 목적에 따라 한번 해석해보고 이거 가지고 여의치가 않으면 뭐죠? 사실인 관습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오고 세 번째 임의법규가 들어와요. 무슨 규정? 임의규정. 네 번째 신의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글 따라 읽으면요, 뭐 이상한 말이 만들어져요. 응? 자, 이때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당사자 의사가 뭐 하지 않았을 때, 명확하지 않았을 때, 키워드가 뭐냐면 당사자 의사가 뭐 하지 않았을 때, 명확하지 않았을 때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도 더 먼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당사자 의사가 만약에 뭐 하다면, 명확하면 임의 규정도 뭐 할 수 있고요. 배제할 수 있고요. 사실인 관습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 4번 보시면 당사자 특약으로 사실인 관습을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뭐하지 않았을 때만, 명확하지 않았을 때 임의 규정보다도 사실인 관습이 한 단계 위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 의사가 만약에 뭐하면 명확하면 그 명확한 의사대로 가면 되죠. 따라서 임의 규정도 뭐 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있고 사실인 관습도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 네 번째 거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자, 여기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출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대출.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 1번 있고 그 다음에 2번 있고 그 다음에 몇 번? 3번 있을 거예요. 자, 대출이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대출 나왔을 때 지문 중에서 양해란 단어가 없다면, 네, 사인한 자가 뭐다? 이 대출 계약 당사자로서 뭐한다? 네, 책임진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지문과 2번 지문 보시면 양해란 단어가 없습니다. 뭐 없다고요? 양해란 단어가 없으니까 그것이 107조 거기 무슨 표시요? 비진이 거기 표시에 해당한다. 이 말은 비진이 표시는 뭐다? 무효다. 그런 지문이에요. 아셨어요? 비진 표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몇 조도 아니다. 108조 뭐도 아니다. 통정 무효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사인한 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양이란 단어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럴 때는 뭐다? 이게 바로 뭐다? 통정이야. 뭐다? 통정. 그다음 몇 조 든다? 108조 뭐가 돼서 통정으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그 팔렛에도 1, 2, 3번을 같이 묶어 놓은 거니까 기억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4번은 정답 몇 번? 3번. 네, 해서 이 2회는 이 사례 문제가 아주 뭐죠? 판례 문제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2회분은 판례를 중심으로 적어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네, 5번은 정답이 5번. 자, 요거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거? 대리권 남용. 네, 거기 지문은 5번에 5번 다른 게 아닙니다. 대리권 남용은 형식적으로 뭐 했고 현명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은 본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했죠. 네. 그러나 어쨌든 현명하기 때문에 원칙은 유효로 간다. 유효로 간다는 것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유효로 갑니다. 즉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이 실질 자신 도모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악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를 끌어다가 이때 비로소 뭐 하겠다? 무효로 해서 몇 번을 하겠다? 2번으로 하겠다. 이게 대리권 뭐에 가는 것? 남용. 자, 5번에 1번은 계약 체결 대리권 가진 자는 계약 체결 임무 완수하면 끝난 거지 해제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다. 두 번째,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의 궁박은 본인이지 대리인이 아니죠. 네 번째, 대리인은 의사 능력점을 요하죠.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는 않지만 의사 능력은 있을 것. 5번은 정답 5번이었고요. 다음 6번 가겠습니다. 대리권 뭐에 관한 것? 삼명관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서 체결되었고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상 체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해제는 원상회복은 대리인이 부담한다. 아니 그러면 대리권 받아서 어디 가서 적합하게 가서 뭐 했으면요?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임무 완수했지요. 네. 그 다음에 효과 갑은 병한테 뭐요? 예를 들어서 뭐 달라? 예? 뭐 주세요? 대금 달라. 이쪽은 갑한테 뭐요? 토지 달라. 그럼 이 효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갑병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병이 해제했으면 갑한테 해야 되는 거지. 우리한테 원상 회복하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정답은 1번이죠. 매매 계약 완수했으면 끝난 거지. 그 다음에 효과에서 발생하는 채무불량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병하고 갑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6번은 정답이 1번이었다.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요. 다음 7번 갑니다. 표현들이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7번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요? 네. 네, 갑하고 네, 을하고 병이 있었다. 대리권만 없고 이 계약은 똑같아. 유권 똑같아. 매매했는데 이게 대리권 없으니까 이게 1번 상태죠. 네. 무슨 상태죠? 불확정 무효 상태죠. 그럼 일단 본인이 키를 갖고 누가? 네, 본인이 키를 갖고 줬어. 내가 하겠어. 추인하겠어. 그럼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 확정 유효 모든 상황 종료. 근데 문제는 이 갑이 추인을 뭐 했을 때? 거절했어요. 거절은 몇 번이요? 2번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네. 추인이 거절되더라도 이때 이걸 역공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추인 거절이 왔을 때 병이 뭐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역공해서. 역광은 뭘까요? 이게 무슨 대리를 주장해서?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이 2번을 몇 번으로? 4번으로 반전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 그러니까 뭐요? 일단 무권 대리 있을 때 본인의 키를 갖고 추인하는 것이 요 영역이 뭐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예요. 무슨 대리요?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 무권 대리고 협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웃기지 마라. 너 책임져야 돼. 라고 역공해서 뒤집을 수 있는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따라서 1번의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 상대방 주장하는 것이지 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주장한. 본인이 주장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1번. 그래서 표현 대리는 누구 거다? 상대방 거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역공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병도 또 이거 하기 전에 뭐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최고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내버려 두고 거절하거나 침묵 나타났을 때 그때 좀 늦지 않다는 거. 7번 정답이 1번이었고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네. 무권 대리인이 그죠? 갑에 대리에 칭해가지고 갑수의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았습니다. 표현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옳은 것 됐습니다. 전형적인 뭐죠? 그죠? 문제죠. 갑, 을, 병. 자, 1번 지문. 갑이 을의 대령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죠. 갑이 뭐 할 때는 추인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추인할 때는 병에 뭐가 필요가 없어요. 병에 동의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1번 지문 뭐하다? 틀렸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병이 저한테 토지를 전매했어요. 누구한테? 병이 저한테.
네, 갑은 을의 대련을 추인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 네. 자, 갑이 뭐 할 때는 추인할 때는 네.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도 좋고, 무건대. 네, 무권 대련도 좋고요. 상대방. 병도 좋고요. 건너간 누구 전득자도 다 좋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겠다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전득자도 이게 전득자입니다. 여기서 전득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정답 몇 번? 2번. 세 번째, 갑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을이 무슨 자다? 행위 무능력자, 미피피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미피피한테 절대 뭐 물으면 안 된다. 책임 추궁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3번 지문 틀렸고요. 네 번째, 적극적으로 추인 거절하게 되면 확정무효입니다. 확정무효에서는 최고란 말씀 안 되겠죠. 다섯 번째는 아한경우입니다. 아한경우는 악이죠. 악의 상대방은 무슨 권 없다? 철회권 없습니다. 자, 8번은 정답이 2번이 없다는 것. 다음 9번 갑니다. 다음 중 소급표가 없는 것. 네, 정답은 5번. 청구권 보전을 간 가등기한 본등기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본등기 그때부터죠. 자, 일부 취소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소급표 있고 무권 대리 추인도 있어요. 소유표 있고 해제도 있지요. 네. 또 점유 취득 시 완성한 등기엔 소유권 취득 효과도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죠. 네. 5번은 순위는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 정답은 5번. 다음 10번 법정 추인 또 나왔네요. 그죠?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거. 정답은 1번이네요. 뭐가 된 후? 성년된 후. 자, 채무자로서 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무슨 대가 되겠지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보세요. 미성년 상태에서는 안 되겠지만 미성년 상태에서 뭐한 후? 벗어난 후. 벗어난 후가 뭐죠? 성분이 네, 성년된 후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성년됐죠. 네. 그러면 미성년자가 성년된 취소권자가 뭘 할 때는 네? 이행을 청구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슨 추인이 된다? 정추인이 되는 법정 추인이 돼요. 근데 누가? 상대방 이게 상대방이 뭐 할 때는 이행 청구를 할 이행 청구 독촉하는 것은 역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처인이 아니다. 정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때문에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취소권자가 권리를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당연히 무슨 추인이지만 정추인인데 상대방이 권리를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뭐 하거나 청구하거나 양도할 때는 뭐가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 그죠? 꼭 기억해 두세요. 네. 10번은 정답이 1번.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11번은 정답이 1번이에요. 기한 도래는 원칙적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된다. 자, 기억하세요. 조건하고 뭐가 있으면 기한이 있을 때 자, 전부 다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합니다. 그래서 조건도 그때부터 소급표가 없습니다. 비소급표. 이쪽도 뭐야? 비소급표예요. 근데 조건은 뭘 맺으면? 특약을 맺으면 네, 소급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한은 특약을 맺어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원칙 예외가 있는데 기한은 원칙 예외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11번은 정답이 1번. 네,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르못했습니다. 네, 정답은 5번. 뭐라고요? 물건에 관한 5번. 5번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그죠? 불법 점유돼서 소유권에는 물청을 뭐 할 수 없다는 것,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 왜 맞을까? 네,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 기초란 물권적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어요. 이게 주고 이 물청은 종인데 이 두 가지 특징은 반드시 운명을 함께한다.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함께 한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자 보세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뭐 있으면, 너무 이전됐어. 소유권 넘어갔으면 갑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럼 이자는 소유권 물청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을한테 넘어가면 반드시 을한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1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네. 그럼 불법 점유돼서 소유권 물청 절대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1번 지문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다음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대세적, 영구적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수익권은 반드시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가 같이 돌아다닙니다. 내용도 강제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타인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건물을 제3자한테 팔았다. 건물 신축자가 물청 상대방 된다? 아니죠. 현재 방해자는 산 사람이죠. 그다음 네 번째, 타인 토지의 무단 건물 신축한 후 점유를 이전했으나 건물 양수인이 아직 등기 갖추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현재 방해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2번은 정답이 5번. 물건과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건 186조하고 187조 이야기를 아마 겨냥하겠죠. 네, 정답은 1번. 20년 점유 취득서가 완성됐다. 갑을 상대로 소유권 등청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등기는 격려하지 아니하였다. 네, 13번은 1번. 무슨 시효는? 점유 취득 시효는 네, 점유 취득 시효는 취시는 네, 취득 시효 완성 가지고는 취득하지 못하고 가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지 취득한다.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245조 1화.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 취득이나 유일한 이유로서 완성 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등기 시 취득한다. 자, 13번의 2번은 상속 등기 불요. 그래서 상속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했을 것이고요. 3번은 공영징수 등기 불요. 네 번째 신문은 경매. 다음에 다섯 번째 역시 등기 격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지분배 상한 완료했어도 이것도 법률 규정. 그래서 13번은 몇 번? 1번. 점유 취득 시효가 정답이고요. 다음 14번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네. 옳은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자,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설사 최초 매도인 최종 매수인을 허가 받더라도 뭐다? 무효.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생 등기가 나오면 제가 쓰는 말 있죠. 중생 등기 나오면 무슨 지역을 기억하라? 허가 지역을 기억하라. 허가 지역이 아닌 중생 등기는 유효. 허가 지역의 중생 등기는 무효. 이 유효가 간 이유는 뭐다? 이거는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효력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이게 뭐죠? 강행 법규죠? 강행 법규는 적법성 이야기죠. 따라서 허가 지역에서 허가 중생 등기했다는 것은 당연히 무효죠. 자, 14번의 1번은 왜 잘못되어 있을까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자, 갑을 있고 을병 있을 때 합의가 있었다 해서 당사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됐어요? 네. 다음 두 번째, 채권 양도를 통제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등청, 채권을 뭐 했다? 양도했다는 사실을 뭐 했다? 통지했다. 자, 이게 갑이 예상한 거예요? 전원동의 아니에요. 통지는 전원동의가 아니죠. 네.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병은 갑한테 이행 총가면 안 돼요. 대위 들어가야 된다는 것. 대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 최초 매도인과 그죠? 네. 중간 매수인의 대금을 인상했죠? 네. 네. 그러면 인상분을 받지 못하면 갑은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아시습니까? 근데 거절할 수 없다는 안 되죠. 거절할 수 있다. 당사자는 갑은 을이기 때문에 인상분 못 받으면 당연히 그 못 받은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섯 번째는 저는 합의가 없는데 직접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14번 문제 표시해 놓고서 열심히 읽어 주세요.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하고 점유의 추정력 섞었네요.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 동사는 점유의 추정력 들어가겠죠? 네. 정답은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그 등기는 전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대선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세요. 등기부 갑구가 있어요. 네. 갑이 소유권 있죠?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등기는 당연히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갑으로부터 가봤으니까 당연히 이 등기는 뭐야? 추정돼야 안 돼요? 돼요. 네, 등기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뭐 엉뚱한 누가 나타나더라도 제3자이다. 당연히 추정되고 추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갑이든 병이든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는 물론 누구한테도 제3자한테도 그대로 추정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4번이고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거기 2번 있죠. 네.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뭐예요?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등기 추정력은 뭐한다? 깨진다. 깨진다. 15번에 2번은 일종의 중간 생략 보전 등기. 무슨 등기요? 중간 생략 보존 등기. 네, 그래서 권리 변동 사실은 추정이 안 되겠죠. 네. 15번은 정답이 4번이었다는 거. 네,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있네요. 네, 정답은 4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천연과실, 법정과실 취득할 권리가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과실, 부주의가 있다더라도 과실 취득이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볼게요. 선의 점유자는 무슨 취득권이 있다? 과실. 네,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과실 취득권이 있습니다. 취득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한 과실은 부당 이득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 이득으로 뭐 해줄 필요가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 논리가 맞죠. 왜? 취득권이 있다는데 그러면 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사람의 점유가 무슨 점이면 불법 점유. 네, 혹시 불법 점유가 밝혀졌다면 저쪽에서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됐어요 지금? 자, 과실치득 권리 있는데 부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과실치득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불법행위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취득한 과실은 돌려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다만 불법 점유 손배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정답 몇 번? 4번. 4번. 10번은 그 5번을 또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점유자 필요입비는 저쪽에서 회복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들어간다는 것. 10번은 정답이 201조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한 것이고요.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이제 점유 취득시 얘기입니다. 완성되었다. 틀린 것 됐네요. 네. 자, 17번은 정답이 3번. 자,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을한테 뭐가 있다는 거죠? 등청. 그럼 갑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3번에 자, 이 일을 봐야 되겠네요.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선의병한테 넘겼다는 얘기네요. 병. 그럼 선이 이 사람 먼저 뭐 했고 등기를 해버렸어요. 을은 등기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거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에 이 을은 갑한테 자 거기 보시면은 불법행위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이때 쓰는 말이 꼭 있을 거예요. 이 을이 갑한테 요 말을 자꾸 쓸 거예요. 체불 손배. 요거면 안 돼요. 반드시 뭐다? 불행 손배로 가야 돼. 무슨 손배요? 불행 손배. 채무 불량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 세 번째 이의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이건 행사할 수가 없죠. 을은 병한테 청구할 수가 없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맨날 순차 후 완성 후 먼저 등기한 채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순차 뭐 없다? 후에 없다예요. 정답 몇 번?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100% 나온다. 기억하기. 18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한에서 뭐 했다? 중축했다.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다면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 건물이 있었고, 네, 자 허락받아서 뭐했다? 증축했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구분 소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분 소유가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구분 소유가 되면 이건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을 것이고 구분 소유가 안 되면 이건 부합하겠죠. 부합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런 말 쓸 거예요. 부속물. 이때는 뭐다? 부합물. 차이가 있을 거예요. 18번 정답 5번 논리 모순. 답 19번 가겠습니다. 공동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옳은 지문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1번.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건물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 허락받은 점유에 대해서 소수 지분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를 뭐 할 수 없다는가? 청구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를 독자적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아셨습니까? 허락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법한 권한등에서 점유를 했을 때 과반수 옆에 있는 누구는 소수 지분권자는 이 관리행위가 적법하거든요. 따라서 소수는 점유자한테 자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뭐도 할 수 없다. 내 지분만큼 곱하기 차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자한테 접근 금지. 무슨 금지요? 터치. 네, 노타치 기억하세요. 그러면 소수는 과반수한테 자 보증금은 안 돼요. 뭐만 가지고 차임만 내 뭐만큼 지분만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가세요. 19번 옳은 지문은 1번. 네, 다음에 2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20번은 1회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아까 1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얘기가요. A 소유, 자,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뭐가 돼서? 경매가 돼서 B가 경락받았다. B는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법상권도 취득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C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C가 후유권. 건물 소유권은 등기했어요. 네. 근데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C는 뭐가 없고 법지가 없고 여전히 법지는 이 B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상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법지 헤어주세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B가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대위에서 그렇죠. 순차 대위 들어가겠죠. 대위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대위에서 들어가면 공격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A가 누구한테 C한테 건물 뭐 하는 것은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번은 정답이 2번. 2번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은 건물만 매도했다.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현재 지상권에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B는 지상권자고 C는 지상권자가 아니죠. 네 번째는 C는 A에게 자신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4번이 반대예요. 2번은 대위고 4번은 뭐다? 직접. 다섯 번째,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그게 틀렸네. C는 법정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건물 철거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20번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